채널의 영상의 대부분은 먼 우주의 천체, 즉 다른 곳의 별이나 은하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별이나 우주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들은 이미 셀 수 없이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어머니 지구나 태양, 그 외 태양계의 천체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수십억 년 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의 외딴 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원반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하에 있는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그 중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주기는 약 2억 5천만 년. 또한 이와 무관하게 다른 천체도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질시대의 흐름과 함께 은하에 몸담고 있는 인근 별들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별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만년 후에는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인접한 것을 의미하는 프록시마의 이름과 다르게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아닌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잘 보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그 외 위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강한 감마선 폭발이라도 일어나 버리면 지구는 간단하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렇다면 만약 블랙홀이나 펄사가 태양계에 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럼 은하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은 탄생 후 계속 혹은 적어도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안전지대였다는 것일까요? 항상 그랬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초안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50억 년 전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은하 중심 주위를 도는 태양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 내려놓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태양과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은 대부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천체의 대부분은 태양과 비슷한 시기 혹은 그보다 훨씬 뒤에 출현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외적인 것으로는 주황색 외성과 적색 외성이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아주 오래되었고 그 탄생은 50억 년 전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희미해서 이를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하죠. 대신 백색이나 청색 거성과 같은 새로 태어난 질량이 크고 고온인 별들은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별들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태양처럼 질량이 더 작고 안정적인 별들과 비교하면 훨씬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은하계 안에서 이러한 별을 많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활발하게 별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태어난 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장소는 분자 구름이라고 불리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이곳에서는 밝고 뜨거운 별들이 생겨나고 다 타버리고 폭발하고 그 파편들에서는 아이라고 불러야 할 다른 별들이 태어납니다. 학자들은 태양을 낳은 어머니를 코아틀리코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코아틀리코에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자신의 자매별과 같은 운명, 다른 별을 만들어내는 초신성이 된 것입니다. 태양이 태어난 날. 태양은 어느 순간에 탄생했을까요? 언제를 태양이 태어난 순간이라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코아틀리코에가 폭발하고 나서 남겨진 가스가 행성계를 가지는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백만 년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양의 생명은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 작은 물질 덩어리가 형성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양자 흔들림에 의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던가 혹은 외부로부터의 영향, 예를 들면 근처에 초신성이 폭발해 일어난 충격파에 의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덩어리는 주변의 물질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힘을 키워갔습니다. 질량이 커질수록 인력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형성된 순간부터 이 덩어리는 우주의 거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덩어리가 커질수록 회전도 빨라지고 더불어 스스로의 중력에 의해 수축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물질의 구름도 회전하면서 회오리 바람과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회전으로 인해 다양한 구역에서 수축 속도가 불균일해지기 때문에 구름은 중심에 두툼한 덩어리가 있는 평평한 크레이프 같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후의 태양계의 원재료였던 것이에요. 크레이프 물질의 대부분은 중심부 덩어리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은 태양에 모여 있습니다. 또한 덩어리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피에 많은 양의 물질이 집중되는 것은 중력 수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가열을 일으킵니다. 덩어리가 더 많은 물질을 흡수할수록 수축은 심해지고 내부는 활발하게 가열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도는 수백만 도에 이르러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덩어리는 항성으로, 즉 우리가 아는 태양이 된 것이죠. 아직은 젊고 흐릿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행성의 혼돈. 그렇다면 덩어리 주위를 돌지만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는 구름의 일부인 크레이프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거기서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형성의 원리는 태양과 같지만 물질의 양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행성은 모두 같은 물질의 덩어리로부터 생겼고 주변의 것을 끌어당기면서 충돌하고 융합해 갔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플라네테시멀, 미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플라네테시멀 자체는 작은 것으로 크기는 소행성 정도이며 실제로 현존하는 소행성의 대부분도 먼 옛날에 만들어진 잔해라고 해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작은 천체에서 마치 벽돌로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보다 견고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태양계의 행성이 현재의 궤도와 거의 같은 위치에서 형성되었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8개였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의해 이 설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죠. 원시 행성의 수는 더 많은 수십 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궤도에는 질서 같은 건 없었고 불안정해서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시 행성들은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를 태양계 영역 밖으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은 적어도 1억 년은 계속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 많은 상처 자국도 남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와 다른 원시 행성과의 충돌은 달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수성은 이 난리로 거의 모든 멘트를 잃었고 천왕성은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태양계에 남겨진 것이 불과 8개의 주요 행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한 예로 목성은 어느 순간 궤도를 벗어나 태양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도중에 소행성대 안에 있던 대형 플라네테시멀을 파괴하기도 했답니다. 동시에 목성은 화성이 충분한 물질을 흡수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강탈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화성은 지구나 금성보다 훨씬 작은 것입니다. 이때 지구의 운명은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목성은 지구를 부술 수도 우주 저편으로 내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목성 자체도 수성보다 훨씬 태양과 가까운 궤도에 진입해서 타오르는 거대 행성, 이른바 뜨거운 목성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다른 항성 주위에 이런 행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은 또 다른 거대한 행성인 토성의 인력에 의해 잡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미 태양의 1.5 천문 단위까지 근접했던 목성은 그 후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죠. 이 기간 중에 언젠가 혹은 그 이전에 해왕성도 목성에 의해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내던져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성이 얌전해져서 현재와 같은 궤도에 오르자 조용한 태양계를 교란하려는 존재는 없어졌습니다. 태양은 서서히 격렬하게 타오르고 지구에는 생명이 탄생하여 많은 천체가 은하 중심주위를 계속 돌게 되었습니다. 태양을 만들어낸 먼지와 가스, 별들의 모임은 파괴되어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정확히 은하의 어디였는지, 그리고 태양과 함께 태어났던 자매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봐서 가능하다면 이 주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에 눌러주신 좋아요와 SNS 공유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응원이 저희 채널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